문기둥에 새겨진 표시를 본 남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허리 부근에서 시작해 팔꿈치까지 촘촘히 간격을 두고 새겨진 표시는 남자의 7살 난 아들이 자신의 키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의 작은 오두막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사는 남자는 몫으로 일하며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지만 남자 없이도 무탈하게 자라는 아들이 대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안의 마구간을 수리하기 위해 출장을 떠나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온 남자는 마지막으로 보았던 지점에서 한 뼘이나 위로 새겨진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성장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사흘 만에 이렇게 컸을 리는 없고 아들 역시 보기에는 그다지 자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아들에게 표시에 대해 묻자 아들은 친구의 키를 표시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자신의 키와 친구의 키를 문기둥에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꾸준히 자라는 아들의 키와는 달리 친구가 자라는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어느새 남자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상상 속의 친구인 걸까? 또래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남자는 꺼림칙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옆마을로 출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걸려 일을 마친 남자는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줄 선물도 샀건만 집에 도착하니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어딜 간 걸까?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들을 찾아 밖으로 나선 남자는 뒤뜰의 나무 구두터기에 흥건한 피를 발견했습니다. 엄습하는 두려움에 남자의 두 다리가 떨렸고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난 핏자국을 따라 숲으로 향했고 숲의 초입에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에 두려움이 배가 되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창백한 얼굴이 되어 핏자국을 따라가던 남자는 얼마 가지 않아 악취의 원인과 마주쳤습니다. 목이 잘린 채 나무에 못 박혀 썩고 있는 쥐의 사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숲 곳곳에 목 없는 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의 사체가 가득했고 숲의 깊은 곳으로 향할수록 닭이나 토끼, 너구리, 죽은 동물의 덩치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몽 같은 풍경 속에서 남자를 등지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남자의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돌린 아들은 남자를 보자 환한 얼굴이 되더니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저렇게 커졌어요. 배가 고파 작은 동물로는 만족을 못하겠답니다. 남자는 아들의 작은 어깨 너머 보았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개 한 마리를 칼로 난자되어 도저히 눈뜨고 보기 힘든 그 모습을. 그렇습니다. 숲에 못 박혀 죽은 동물의 사체는 모두 남자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비록 남자는 아들이 말하는 그 친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친구라는 괴물이 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과 괴물이 커지는 걸 막지 않는다면 아들이 더 큰 먹이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7살가량의 아이들 중 65%가 상상 속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도 어릴 때 침대 밑에 괴물이나 귀신이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커서는 세수하다 거울에 제 모습 뒤로 뭔가 보일까봐 고개 숙인 제 동생을 부른 정도? 저는 늘 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좀 그렇다 하면 하루 종일 말도 조심히 행동도 조심하며 보냅니다. 자나 깨나 사람 조심.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번 이야기는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작업실 싱크대에서 손을 씻다가 싱크대 옆에 놓인 줄자를 보고 아이들 키 재는 이야기는 어떨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새기는 키 표시가 빠르게 올라가길래 어찌된 건지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은 친구의 키라 대답하고 남자는 아들에게 상상 속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친구란 아들 내면의 괴물이었던 거죠. 실제로 많은 연쇄살인마들이 어릴 때 동물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로키의 살인마 제프리 다머가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를 모티브로 쓴 소설도 있는데 조이스 캐롤 오치가 쓴 좀비가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음악의 컨셉은 판타지 게임 음악이었습니다. 게임 속 필드를 돌아다닐 때 나오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느낌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잡았던 컨셉은 아버지, 제 안에 괴물이 커지고 있어요 라는 라틴 가사가 반복되는 중세풍 성가대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가사를 적고 멜로디를 붙이면 노래를 불러주는 가상악기 가격이 어마무시해서 포기했고 제가 직접 불러봤는데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서 지금의 컨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빠방 터지는 관현악기를 써봤는데요.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은 혼자 공부한 거라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